오프닝. 거울을 볼 때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들지? 못난 것도 아닌데, 실패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내가 나를 좋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 감정을 아무에게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납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머릿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넌 뭔가 부족해. 이 정도로는 부족해. 너는 더 잘해야 해.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오래 함께 살아온 나 자신을 가장 마음에 들어하지 못할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를 아는 존재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개념이 없습니다. 즉, 우리는 처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입니다. 우리는 거울 속에서 나를 만든다.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자신과 세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배고프면 울고 편안하면 웃고 불편하면 울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기가 울면 누군가 달려옵니다. 아기가 웃으면 누군가 웃어줍니다. 그리고 아기는 아주 천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구나. 여기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직접 보지 못합니다. 대신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표정, 선생님의 말, 친구의 반응, 사회가 보내는 신호. 이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질문에 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반응을 나라고 믿는다. 누군가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넌 참 착하다. 넌 똑똑하구나. 넌 예민하네. 넌 왜 이렇게 느려? 이 말들은 단순한 평가처럼 보이지만 아이에게는 정체성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듣는 말을 점점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문장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다. 나는 느린 사람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이 문장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오래 들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어린 시절에는 타인의 평가가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그 평가들은 내면의 목소리로 바뀝니다. 이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들립니다. 더 잘해야 해. 이 정도로는 부족해.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 아닙니다. 내면화된 타인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왜 나 자신에게만 유독 가혹할까?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그런데 같은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면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왜 또 이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역시 나는 안 돼. 같은 사건인데 대상이 나로 바뀌는 순간 판결이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평생 나를 평가하는 시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평가받는 삶에 익숙해진 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평가받습니다. 성적표, 시험, 면접, 회사 평가, SNS 반응. 우리 삶의 대부분은 잘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움직입니다. 이 환경에서 자라면 뇌는 아주 중요한 생존 전략을 만들게 됩니다. 남들이 평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평가하자. 이 전략은 사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판을 미리 예상하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뇌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잘해야 안전해. 완벽해야 비난받지 않아. 지금 상태로는 부족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전략은 위험을 피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행복해지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비판은 보호기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판을 현실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자기 비판은 자기 보호.
이건 나를 괴롭히는 목소리가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오래된 전략입니다. 비난받기 전에 먼저 비난하면, 거절당하기 전에 먼저 포기하면, 실패하기 전에 먼저 내려놓으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낮추고 자신감을 줄이고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겉으로 보면 자기 비판이지만 속에서는 이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이 전략은 원래 위험한 순간에만 쓰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평생 켜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시험 볼 때만 긴장해야 하는데 매일 시험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상태. 이게 바로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쉬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뇌는 비교를 기본값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비교. 인간의 뇌는 원래 비교를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나는 이 집단에서 어디쯤 있지? 나는 평균보다 괜찮은가? 나는 뒤처진 건 아닐까? 과거에는 이 비교가 생존에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타인의 삶을 보게 됩니다. SNS를 열면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하이라이트를 나의 일상과 비교합니다.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더 노력해야 한다. 나는 지금 모습으로는 부족하다. 이 생각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따라옵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진짜 이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반응으로 나를 만들었고, 평가 속에서 살아왔고, 비교 속에서 나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싫어하는 나는 사실 객관적인 나 자신이 아닙니다. 타인의 기준, 사회적 기준, 비교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평가된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이 생깁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별로인 사람이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나는 부족하게 평가받아온 사람이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인생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나를 경험하지 않고 평가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 동안 나 자신을 얼마나 경험할까요? 햇빛이 좋다고 느끼는 순간, 음식이 맛있다고 느끼는 순간, 대화가 즐거운 순간, 이 모든 경험 속에는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끼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험들을 곧바로 평가로 바꿉니다. 오늘 생산적인 하루였나? 나는 충분히 잘했나? 남들보다 뒤처진 건 아닐까?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을 채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매일 시험 감독관과 함께 사는 기분. 이 상태에서 나 자신이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자기 수용은 포기가 아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발전이 멈추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자기 수용이 아니라 자기 공격입니다. 공격받는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단순합니다. 친구가 항상 나를 비난한다면 그 친구와 오래 함께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 친구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친구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해가 필요하고 존중이 필요하고 친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오래 함께 살아갈 나 자신에게는 그 어떤 친절도 주지 않습니다. 항상 더 잘하라고 압박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말하고 항상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 관계가 좋아질 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오늘 단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평가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만 배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 SNS를 보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때 이렇게 한 번만 질문을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평가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경험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나 자신과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나랑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